재성이 많으면 여자나 재물이 많은 것으로 보고 좋은 것이 아닌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는 어려운 사주 구조인 다른 남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 외로운 여자의 사주에 대한 2편을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올린 영상에서 우선 관성행과 인성의 구조에 따라서 이 외로울 수 있는 여자의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와는 다른 어떤 상황일 때 이 여자가 외로움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제다 신약의 사주입니다. 이 제다 신약이란 말은 사주팔자, 즉 사주의 원국에 재성이라는 것이 많아서 일간인 내가 신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재성이 한 3개 정도 이상이 있을 때 제다 신약 사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재성이라는 것은 정제와 편제,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재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재성이라는 것은 일간인 내 입장에서 극을 하는 성분입니다. 즉 내가 눌러버리는 성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누르다 보면 힘이 들겠죠. 어쨌든 재성이라는 것은 재물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아주 작은 관점에서 본 거고요. 큰 관점에서 보면 이 재성이라는 것은 내 공간이기도 하고 내 삶의 환경이기도 하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몽땅 일컬어서 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재성이라는 것을 아내와 여자에 국한시켜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신이나 상관을 여자로 보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재성을 여자나 아내로 보는 것으로 그 정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제다 신약이라 그러면 재성이 많으면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자나 재물이 많은 것으로 보고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재생관으로 관성을 생하게도 하지만 인성을 극하는 제극인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재성이라는 것은 일간인 나의 힘을 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간, 즉 내 입장에서 보자면 약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찌되었거나 관성이라는 것보다 재성이 더 많은 경우 관성인 이 남자를 약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자가 주눅이 들게 되겠죠. 또 남자로서의 힘을 쓰지 못하니까 여성의 성향에 따라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지나치게 많아서 관성을 지나치게 많이 생해줄 경우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고란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란쌀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외로울 고자에 난세 난자를 씁니다. 즉 외롭게 혼자 소리내어 우는 쓸쓸하고 외로운 그리고 처량한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란쌀은 일명 다른 말로 신음쌀이라고도 합니다. 평생 독수공방할 쌀이라고 해서 공방쌀 또는 고독쌀이라고도 합니다. 일주가 갑인이나 을사, 정사, 무신, 신해 이런 것이 그 고란쌀에 해당하고요. 특히나 다른 것보다 일주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신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고란쌀과 상관이라는 것이 만나면 그 작용이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이 고란쌀의 구조를 보면 일지가 비겁이나 식상입니다. 비견겁자나 식신상관입니다. 그리고 인신사회의 역마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특히나 일주의 경우 배우자의 자리인데 식신이나 상관이 앉아 있으면 이 남자에 해당되는 관을 극하게 되니까 이 여자의 사주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고란쌀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결혼 생활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사주 구조이기도 합니다. 대개 고란쌀이 있으면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남자 복이 없기도 하고요. 세격이 강하기도 하고 남편과 남자와 이별하는 경우도 많고 평생을 남자나 남편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여자에게 있어서는 고란쌀은 외로울 수 있는 어떤 신쌀이기도 합니다. 뭐 고란쌀이 있다고 해도요 서로 의지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갈자의 운명이란 것이 명운이라는 것이 있지만 다른 명운이나 운명과 연결이 되었을 때 인연이라는 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고란쌀이 있는 여자의 경우는 자기 일이나 자기 주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한 분야에서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어떤 그런 의욕도 대단하죠. 그래서 이 고란쌀이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십성이 되었든 어떤 신살이 되었든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이 또 사회적인 구조하고 맞물렸을 때 전혀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고란쌀이 있는 경우 조금 다혈질적인 면은 있지만 대인관계에서는 처세술이 아주 뛰어나고 웬만한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일처리에 능숙한 그런 커리어우먼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 사주에 고란쌀이 있으면요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는 이 외로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사실 사주의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란쌀은 애정운에 대해서만큼은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남편이나 남친이 있더라도 다른 남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한 사람에게만 오롯이 마음이 정착되지 못하고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성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정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자들도 고란살이 있는 경우는 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요, 이 여자 사주에 관살이 많아서 혼잡이 되거나 아예 관살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여성들이 이 외로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살이 많은 경우는 이 일간은 나를 신약하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식신이나 상관을 생해주기가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이 식신이나 상관이 관살을 좀 어느 정도 조절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게 되니까 남자로 인한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십성들의 복잡한 구조나 관계를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사주를 들여다봐서 이 관살이 많으면 아, 내가 약한 사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참 무관이라는 건요, 관성이 사주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자 사주에 정관이나 편관이 없다 그래서 남자나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관살이 없어도요, 이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연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운이 바뀌니까. 단지 이 여자 사주 구조에서 관살이 없다면 아무래도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는 어려운 사주 구조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자인 내가 남편의 역할까지도 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 사주에 관살이 아주 많아서 관살 혼잡이 돼 있거나 관살이 아예 없는 경우 여성들이, 아내들이 외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관성이 강할 때 여성들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상관이라는 십성의 성분은 이해하고 보면 굉장히 멋진 성분입니다. 뭐 예술가들이나 연예인, 뭐 교육계통이나 의료계통, 법률계통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자면 인기 짱인 매력적인 성분이죠. 상관이 있어야 화가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이 배우들도 연기를 잘하는 명품 배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잘 고치는 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멋진 대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관이 없다 해도 다른 성분과 적절한 조화를 이뤘을 때 얼마든지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있을 때의 그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관의 그런 멋진 장점이 부부간에 있어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여자 사주에 천간에 상관이 있고 지지에 그 상관을 생해주는 비견이나 겁재가 있을 때 상관은 그 특유의 독특한 성격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건방진 것을 못 보는 성격, 아니 꼬운 것을 못 보는 성격,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지적하고 바로잡고 넘어가야만 하는 그런 성격, 올곧은 성격이 독특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남편의 조그마한 잘못 같은 거에도 지나치게 반응할 수 있고요. 그런 반응이 부부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외로울 수도 있겠죠. 상관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어도 정인이라는 것이 옆에 있어서 상관을 잘 달래주고 그러면 그런 독특한 성격이 좀 자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고 천간에 상관이 있는 경우는 부부간의 생활에 이상이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상관으로 인한 외로움은 앞서서 이야기한 다른 외로움들과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사주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좀 참고 다스리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상관으로 인한 외로움은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남편의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지적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바로 잡아야만 되고 이런 성격이 여지없이 드러난다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이 아내를 피하게 되고 잔소리나 이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아내는 남편이나 남자로부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상간의 외로움은 스스로 자초한 외로움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여자 사주가 금이나 수가 왕한 경우 그렇습니다. 이 금수가 왕하다는 것은 오행 중에서 금기나 수기가 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기와 수기가 왕하면 아무래도 사주가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금수가 왕한 상태에서 관성이 약하게 되면 여자들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외로움은 앞서 말한 다른 외로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의 경우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도 여자의 외로움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외롭다는 것은요, 참
외로운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여자 사주에서의 외로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여자들의 외로움에 못지않게 남편이나 남자들도 그들만의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